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교육에서 해외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 강의하게 된 정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 온라인 전자상거래 마켓별 특징과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보다는 강의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여유롭게 진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마켓은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것 말고도 무수히 많습니다만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해외 사이트만 제대로 알고 접근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판매량과 인지도가 높은 사이트들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이트들은 하나의 사이트만도 엄청 많은 시간을 갖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간단히 해당 사이트들의 주요 특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해외 온라인 사이트의 대부격이라고 하는 이베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베이는 해외 온라인 비즈니스 사이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이트로서 1995년에 미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전 세계로 규모를 확장해서 현재는 20여 개가 넘는 국가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셀링 리밋이라는 특이한 판매 제한 방식을 갖고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베이를 처음 시작할 때가 2012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셀링 리밋을 증액하기 위해서 매월 미국 이베이 본사에 새벽 2시에 전화해가지고요. 그 셀링 리밋 늘려달라고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 리퀘스트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베이 코리아가 국내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곳을 이용하면 제가 그 이베이에 가입할 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고 쉽게 지금 접근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베이 코리아는 국내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국내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베이는 비교적 편안한 GUI를 제공하는데요. 이 GUI가 무슨 말이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해서 요즘은 많이 안 쓰는 말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메뉴가 눈에 탁탁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HTML 코딩과 웹 호스팅 그리고 500픽셀 이상의 사진만 있으면 리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같은 데 리스팅하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이베이 리스팅이 상품 등록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 이베이를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업 초기에 본인의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사이트가 이 이베이입니다. 그래서 이베이에서 물건이 팔린다. 그럼 다른 사이트들 판매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이베이에서 아예 입질도 안 하고 아예 안 팔린다. 그럼 다른 사이트는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베이는 기본적인 해외 온라인 판매 라인에서 척도,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베이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베이에서 판매됐던 게 뭐였냐면요. 고장난 레이저 포인터였거든요. 즉, 이베이 사이트 자체는 중고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벼룩 시장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베이 사이트 들어가면요. 재밌는 건 많이 나와요. 탱크도 팔고요. 경비행기도 팔고요. 그런 고가의 유니크한 그 중고 장비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 중고 제품을 고가로 해외에다 팔 수 있는 유일한 사이트입니다. 근데 그럼 중고 제품은 뭘 팔까요? 그건 추후 다음 강의에서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베이는요, 지금은 페이팔이라는 독립적인 결제 회사하고 연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페이팔만 됐습니다. 근데 이베이하고 페이팔하고 요즘 뭐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몇 년 전에 이베이가 결제 시스템을 페이팔이 아닌 다른 결제 회사도 연동해서 현재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페이팔이 진짜 편합니다. 수수료가 좀 있긴 한데요. 여기 계좌 관리 자체가 상당히 쉽고요. 그리고 인보이싱, 그래서 견적서, 페이팔에서 견적서를 만들어서 구매자한테 보낼 수 있는 그 인보이싱 기능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같이 영문 쇼핑몰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대금 결제 사이트로서 페이팔을 거의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그만큼 페이팔은 안정되어 있는 해외 결제 회사인데 그 페이팔하고 최초에 연동시켰던 게 이베이입니다. 근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배송을 매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베이는 자체적인 물류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 직접 배송을 해야 되고 그건 3일 이내에 배송을 안 하면 거기서 페널티를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 판매된 건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번거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이의 또 한 가지가 재밌는 게요. 하루에 판매되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을 것 같은데. 여기도 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많아야 한 20개에서 30개? 진짜 와 기가 막히게 팔린다 하면 60개에서 80개? 그 정도밖에 안 팔립니다. 근데 제가 이베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팔린 걸 한번 봤어요. 미국에서 한번 금땡이를 한번 판 적이 있었거든요. 1온스짜리. 시간에 한 2,000개 나가대요. 근데 그건 특이한 케이스고요. 이베이는 통상적으로 여기는 아주 느긋하게 적게 꾸준하게 나가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판매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갖고서 접근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베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고 제품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은 마진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베이만 잘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매출 월 억대 나올 수도 있는 데가 이베이입니다.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베이 같은 경우는 타 사이트에 비해 가지고 수수료가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타 사이트에 비해서 낮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따 추후에 말씀드릴 다른 사이트에 비하면은 여기 낮은 편입니다. 한 10, 판매 금액의 약 14%의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이베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요. 이베이도 광고가 있거든요. 광고가 있는데 이베이는요. 광고를 하지 않아도 팔립니다. 이베이는 특수하게 GTC라는 상품 등록이 있고 옥션이라는 상품 등록이 있습니다. 옥션은 말 그대로 경매고요. GTC는요. 굿 투 캔슬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달 리셋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등록한 상품이 이유 불문하고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상단에 올라갑니다. 그러고서 산화하죠. 팔리면 살아있고 안 팔리면 산화합니다. 다시 맨 끝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베이도요. 웃긴 게 판매 수량이 깡큽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온라인 시장이 다 똑같습니다. 뭐 아까 말했던 SEO 무시하고요. 그리고 뭐 셀러 퍼포먼스 무시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당 10개가 팔린다. 그러면은 얘는 항상 상단에 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페이지에 떠 있다는 거지. 그게 첫 번째 페이지 최상단에 떠 있지는 않습니다. GTC는 유지해 줍니다. 그게 이베이입니다. 다음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애쉬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애쉬는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되게 재밌는 사이트입니다. 애쉬는 기본적으로 핸드메이드 제품에 특화된 사이트입니다. 가죽 제품이요. 보석, 취미용품, 유니크한 디자인용품, 기타 다른 사이트 대비 높은 마진으로 적지 않은 판매 수량을 보여주는 게 애쉬입니다. 국내에서 애쉬에서 조용히 파는 사장님을 제가 몇 분 알거든요. 이분들 월 매출 한 3천에서 5천 그냥 넘어갑니다. 마진은 어마무시하고요. 여기는요. 제조사 위주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애쉬는 기본적으로 유통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 애쉬에 들어가면 기본적인 정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selling is not allowed on SE. 쉽게 말해가지고 리셀링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쉬는 제조사 내지는 소공방에서 조용히 들어가서 유니크한 디자인이 그게 해외 바이어한테 먹힌다 그러면 애쉬는 정말 강추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요. 진짜 이쁜 디자인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들의 선호도에 맞춘 특화된 상품으로 접근 시 상당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지만 우리나라 제품 같지 않은 제품들 애쉬에 가면 많고요. 그런 제품이 현재 해외에 있는 사람들하고 매칭이 된다면요. 진짜 엄청난 수익을 갖다 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애쉬가 작은 회사가 아니고요. 나스닥에 상장됐을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이게 유니크한 디자인이고 내가 직접 핸드메이드 하는 거다 그러면 애쉬라는 사이트를 한번 관심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애쉬도 이베이와 똑같게요. 자체 물류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건별 배송하는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요. 그거 돈 많이 벌면은 뭐 아쉬울 거 없죠. 그리고 애쉬 같은 경우는 이베이보다도 수수료가 쌉니다. 약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3.5% 플러스 0.3 거기다가 페이팔 수수료 하면은 그래봤자 5%가 안 되죠. 그리고 리스팅 피가 0.2 US 달러 그리고 먼틀리 피 없고요. 그리고 자동으로 데파짓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SE하고 매칭만 된다면은 꼭 추천하는 사이트입니다. 다음에 라자다입니다. 참 애증의 라자다입니다.
저도 라자다에서 최초에 가입해서 물건을 팔았었습니다. 이 라자다는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곳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와는 달리 동남아 지역에 특화된 사이트로서 2012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돼 가지고 2016년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에서 인수가 됐습니다. 네, 이 라자다는 재밌는 게 클론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리스팅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라자다 말레이시아에다가 리스팅하고서요, 그 리스팅한 제품을요, 그대로 카피해서 클론이 뭡니까? 복제하는 거죠. 트윈식을 쌍둥이처럼 복제해가지고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필리핀에 리스팅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다국가 리스팅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동남아에서 한류가 상당히 유행하죠. 그래서 한류에 특화된 제품의 판매처로서 많은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리바바에서 인수하고서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가 잘하는 짓이 그거죠. 잘 나가는 회사가 있으면은 M&A 해가지고 더 키우든가 죽이든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후자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CS를 강화시켜가지고요, 반품들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페이팔이 아니라 페이오니아하고 좀 연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해외 물류 대행 서비스를 지원해가지고 국내에 LGS 물류센터까지만 입고해주면은 추가적인 자체적인 비용을 청구하지만은 배송을 그 LGS 물류센터에서 다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안 좋은 게 결제 기간이 타 사이트에 비해서 오래 걸립니다. 제품 배송 완료 후에 1개월 후에 완료 후 1개월 뒤에 2회씩 묶어서 결제해 줍니다. 기타 여기 지금 쇼피, 토키피디아, 비빌리 있는데 이건 현재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이트들인데 그렇게 크게 유명한 사이트들은 아닙니다. 해외 B2C 사이트에서 아마존을 빼고서 얘기하면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아마존은요, 진짜 말 그대로 아마존입니다. 밀림이고 정글이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아마존은 1995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프 베조스가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오늘날 온라인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한 사이트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미국 온라인 쇼핑몰 매출 1위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온라인 소매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5,588억 달러입니다. 현재 삼성의 시가총액이요, 3천억 달러니까요.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요, 현재 일본, 캐나다, 멕시코, 영국 같은 총 15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마존 코리아가 들어와 있는데 판매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게 재밌는 게 여긴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FBA라고. 풀필먼트 바이 아마존이라 해가지고 판매자가 아마존 창고에다 집어넣어주면요, 아마존에서 자체 배송을 해줍니다. 물론 수수료는 띱니다. 근데 그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에서 이거를 갖다가 3일 내에 배송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데 하루 만에 배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거죠. 쿠팡이 현재 국내에서 많이 뜨고 있는 쿠팡이요, 아마존 FBA 시스템을 카피 떠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FBA 시스템 때문에 아마존이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지만은 매출에 대해서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쿠팡도 그렇지만 아마존 FBA 같은 경우도 편리한 반품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아마존 프레시라 그래가지고요, 현재 그쪽에서도 쿠팡 프레시 같은 그렇게 신선식품까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더욱더 많이 판매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모델이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국가 무시하고요, 오로지 판매자의 아이디와 제품만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국가 무시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들 간에 셀 유어셀에 그래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제품에다가 내가 쉽게 말해서 거기다 가격 경쟁만 해서 무한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마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 나쁜 놈들인 게 수수료가 상당합니다. FBA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요, 최대 40%의 수수료까지 띱니다. 이 40%가 어떤 금액이냐면요, 국내에서 TV 홈쇼핑 수수료하고 맞먹는 겁니다.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판매 수수료 계산 잘못하면 적자납니다. 그리고 타 사이트에 대비해 가지고 신규 리스팅에 대한 규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왜 아마존이냐? 단기간에 상당한 수량을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이트가 아마존입니다. 제 지인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키높이 깔창을 파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키높이 깔창을 매달 1억씩 팝니다.
그거를 현재 국내에서 만들다가 현재 그 제조사를 저기 중국으로 가져갔는데 하나는 컨테이너 하나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그걸 채우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요. 하나는 태평양에 떠 있고요. 하나는 중국 현지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리스크를 다 무시하고도 아마존에 들어가서 악착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세무 시스템이라는데 이거는 해외 B2C 사이트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입니다. 요즘 중국 시장 말이 많죠. 저도 중국 시장 사랑합니다. 근데 중국 시장은 저기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오바오, 티몰, 징동, 알리바바 이 네 개의 사이트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중국 사이트는요. 국내 내수 시장하고 외수 시장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이 아니고 해외에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거는 진짜 힘듭니다. 그거는 외수 시장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B2B를 담당하는 알리바바에서 중국을 내수를 담당하는 알리바바 차이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제품을 담당하는 알리바바닷컴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1688.com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 현지인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외국 자본들은 알리바바닷컴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신선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위해서 껍데기를 깠는데 그게 다 녹아 있을 수도 있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막상 까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다 녹았던가. 그래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거 단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간단히 추가적인 설명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중국 시장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이나 기타 이베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시면은 저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중국 시장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